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월 산업 생산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계속되면서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8% 오른 16,154.39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1% 상승한 4,244.03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0.5% 오른 1,838.6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은 1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첫 감소세로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 0.3% 증가를 뒤엎는 결과입니다. 연준은 추운 날씨로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전체 산업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전달보다 0.8%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의 감소폭입니다. 광산 생산도 전달보다 0.9% 줄었으며 유틸리티 생산은 한파로 인한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4.1% 증가했습니다. 2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달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톰슨 로이터와 미시간대는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달과 같은 81.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켓워치가 사전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 80을 웃돈 수치입니다. 마켓워치는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비록 지난해 7월 기록한 85.1보다 낮지만 지난해 2월 수치인 77.6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유럽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각종 경제 관련 지수가 발표되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증시가 0.06% 상승했고 독일 증시는 0.68%, 프랑스 증시는 0.63% 올랐습니다. 유럽통계청은 유로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보다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유럽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독일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4% 증가했고 4분기 프랑스 GDP 성장률도 0.3%를 기록해 예상치 0.2%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중국의 1월 신규은행 대출 규모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이 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에 대한 고삐를 세게 조이지 않았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1월 중국 은행권의 신규 대출 규모가 1조 3,200억 위안으로 지난해 12월보다 약 4배 증가했다고 밝혀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 이상 상승하면서 올 들어 최대 상승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제닛 옐런 의장은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서 현재 양적 완화 축소를 유지하고 또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부채 한도가 1년 유예됨에 따라서 시장에는 디폴트 우려가 해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고 소매 판매도 2개월 연속 하락세, 또 1월 산업 생산도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1월에 미국 제조업 생산이 4년 반 내 최대폭으로 감소했는데 혹한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제조업 생산이 줄어듦에 따라 특히 자동차와 부품 생산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는 뉴욕의 제조업 지수, 또 주택 착공 건수, 소비자, 또 생산자 물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로존의 2월 제조업 PMI, 또 중국의 2월 HSBC 제조업 PMI, 또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또 1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준인 실업률 인하에 대한 여부가 또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번 주 이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1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첫 감소세로 연준은 한파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세한 마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파 영향으로 일단 제조업 지표 부진이 이어졌지만 뉴욕 증시는 반면에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는데 일단 제조업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파 물러가면 네. 경제가 본 궤도로 다시 원위치 될 것이다. 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네. 월가의 뭐 분석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그 톤이 주류를 이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기불순, 혹한, 눈과 한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현재 겹치고 있고요. 1, 2개월 현재 2개월 이상 길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 뉴욕 증시에 다소 부담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다우지수는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0.79%가 오른 16,154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도 강보합세 0.08%가 올랐습니다. 4,244포인트. S&P 500 지수도 역시 0.48%가 오른 1,838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세가 유지가 됐고요. 유가는 $100 30센트,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약보합세. 금 가격이 최근 아주 좋은 추세인데요. 1.4%나 지난주 금요일 날 올랐습니다. 온수당 $1,318 60센트, $1,300도 이제 가볍게 넘어서는 이런 흐름에서 좀 더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74%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별 변동이 없었고 엔화가 101엔대로 엔달러 환율이 엔화의 강세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1월 산업 생산이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드리겠고요. 유럽 증시는 이 이탈리아의 레타 총리가 결국에는 나폴리타노 대통령을 찾아가서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마테오 렌치, 이 중도 좌파를 이끌고 있는 연정의 중소 정당을 이끌고 있는 렌치 후보가 선임될 것이 거의 현재 확실시 되고 있다는 이탈리아의 정계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은 0.06% 강보합세를 유지를 했고요. 독일은 0.68%가 올랐습니다. 프랑스 깍크 지수도 같은 수치로 큰 변동이 없었고요. 이탈리아 증시가 1.6% 오르는 등 이탈리아 증시가 정정 불안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올린 이 무디스의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좀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관심이 되는 것은 니케이 지수인데요. 니케이 지수는 올해 들어서 현재 10% 이상 떨어져서 일단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1.53%가 내렸습니다. 14,313엔. 올해 들어서 낙폭은 현재 12.14%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14,000엔 선이 무너지게 될 경우 일부 국지적인 영향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한이 미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1월 산업 생산이 0.3% 감소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시장의 중론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예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네. 길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지표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가우스의 종형 곡선을 보면 이 맨 끝에 끝부분을 이제 테일 리스크로 보면서
이 내용의 외생 변수는 그다지 큰 내용으로 현재 추론을 하는데 이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이런 변수들이 현재 2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리차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는 금요일 날 블룸버그 라디오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기불순이나 혹한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연준의 현재의 양적 완화 축소 기조는 그대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연준도 시장의 투자자들과 월가의 분석 시각 이런 내용과 현재 동일한 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산업 생산이 0.3% 줄어들었고요. 1월 제조업 생산은 0.8%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매우 아주 저조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경기 신뢰지수,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발표가 됐던 톰슨 로이터 미시간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쪽은 현재 여전히 투자자들의 심리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2월 내구재 주문이 4.3%나 폭락세가 나왔고 산업 생산도 1월 수치가 현재 마이너스인데 2월도 북동부의 현재의 눈보라나 혹한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2월까지는 경제 지표가 매우 좋지 않게 발표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분기 미국의 GDP는 2%를 넘어서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추운 날씨 탓에 난방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1%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혹한의 내용을 그대로 현재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 화면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먼저 로이터의 화면을 먼저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에 아주 추운 날씨가 US Factory Output, 미국의 현재 산업 생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Growth Fear 해가지고 성장에 대한 음울한 전망도 현재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미 알라바마에 있는 독일 티센크롭 이 철강 회사의 하역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쭉 내용들은 아주 길게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현재 같이 내놓고 있는데요. 역시 좀 부담스럽다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한 가지 더 화면은 조금 밝은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눈 때문에 늘 이제 어두운 화면만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발렌타인데이가 있었죠. 여기 제목을 보시면 Winter is not just cold and snowy, it's expensive라고 썼습니다. 뒤에 이제 비싸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이제 꽃 수요라 이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 역시 일기분술 때문에 작황이나 출하가 정상적으로 좀 되지 못한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비용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밑에 내용을 보시면 흑인 청년이 아주 단단히 현재 신발을 묶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일기불순에 미끄러지지 않는 이런 신발을 신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아주 잘 나타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현재 일기불순이나 혹한 이런 부분이 동부나 북동부 쪽을 강타하고 있고, 그나마 서부나 남서부 쪽은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은 편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조기에 빨리 원위치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제조업 지표는 혹한으로 인해서 부진을 잇고 있는 반면에 유로존의 4분기 GDP가 0.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부담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상외로 네. 3분기 때 좀 처졌었는데 4분기 때 좀 올라왔네요.
다행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특히 유로존에 투자를 하는 여러 그 투자 펀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현재 그 숨을 좀 깊게 들이쉴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DP가 0.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분기 때 0.2 정도 수준이었고 3분기 때 0.1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 때 이제 0.3 정도로 올라섰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모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도 0.1% 상승세가 나왔고 프랑스도 0.3%로 비교적 좋은 추세가 나왔습니다. 현재 EU에 속해 있는 유로존에는 이제 속해 있지 않은 영국은 0.7%로 3분기 0.8%보다는 다소 떨어진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참고 화면으로는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화면은 뉴욕타임즈의 화면인데요. 여기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저머니와 프랑스,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의 높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자동차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포르쉐 공장의 근로자의 모습이 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화면으로는 조금 부진한 걱정스러운 내용을 담은 내용인데요. 그리스의 실업률은 11월 대비 0.3%가 포인트 오른 28%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은 후행 지표지만 역시 그리스가 이 재정불량 국가로서는 여전히 감내해야 될 그 내용들이 많다는 점, 이런 점에서 BBC는 여전히 이 재정불량국의 그 정상화 과정, 이런 부분이 매우 어려운 싸움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경기 회복으로 인한 다음 달 ECB의 카드, 어떤 카드를 꺼낼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마감 소식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에 미칠 영향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지난 주말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외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194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한 달 건의 소식에 통신주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일제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이죠. 주목해야 할 경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코스피가 1940선 보름 만에 회복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뭐 강하게 매수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선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7천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옵션 만기 이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선진국 지표 동향하고 또 선진국 증시 움직임이 좀 주요하게 작용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증시 역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우려감을 딛고 계속 긍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외국인들한테 투자를 조금 안정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의 움직임도 좀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유가증권 시장은 조금 아직 좀
불확실성이 좀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매수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반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920포인트 혹은 30포인트 정도를 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반 경직성 어느 정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코스피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방통위가 통신 3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한 달 건의 소식에 지난 금요일 일제히 통신 3사가 하락했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그 방통위가 네. 미래창조부에다가 조금 이제 그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건의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뭐 SK텔레콤, KT, 뭐 유플러스 모두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신저가를 연출시켰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계속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뭐 과열된 마케팅 경쟁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곳에서는 뭐 보전금이 뭐 120만 원, 뭐 100만 원대까지 동대문 쪽에서 어떤 영업점에서 100만 원인가요? 120만 원 하다 보니까 뭐 한 3, 40분을 줄 서서 뭐 구매를 했었다라는 뭐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작년과 같은 칼을 좀 빼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실효성이 전혀 없었죠.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때 잠깐 해가지고 큰 어떤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정부가 제재를 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주가는 크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지난주에 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은 이제 그 국회에 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통과가 된다라면은 상당히 그 일반 그 기존에 이제 그 이통사들이 신규 가입자를 받거나 혹은 번호 이동 가입자를 받기가 상당히 조금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좀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력 과열된 마케팅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약세를 띄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재보다는 오히려 그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에 대한 우려감으로 더 주가를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뭐 이번 주 중에 뭐 제재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결론이 날 거겠지만,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제가 보기엔 좀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KT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황 사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좀 했던 상황에서 뭐 3천억대, 뭐 최대 4천억대 관련된 자회사의 그 불법 대출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흔들린 모습을 띄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뭐 하락하기보다는 계속 한 3만원 전후로 해서 행보세를 한 3개월 정도 보여줬고요. SK텔레콤은 이제 그 어저께 지난 금요일 신저가가 연출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주가가 한 20만원대 왔다는 얘기는 24만원대에서 20만원대가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뭐 급락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뭐 급락이 나온다라면 한 번 정도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 자체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추가 변동성은 좀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 손해볼 자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작년에 영업정지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들은 강하게 올랐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움직임 보일 수 있다. 뭐 작년에는 이 통사 한 개 회사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했다라면 이번에는 뭐 두 개 회사를 동시에 영업정지를 하거나 혹은 뭐 기존에 영업정지를 했을 때 신규 가입자뿐이 아니라 기존 가입자를 상대로도 영업을 못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작년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건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통신주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심을 자제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경제 지표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들은 아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2월 18일에 있을 뉴욕 제조업 지수
지표를 관심 있게 보시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보시면 경제 지표가 뭐 호불호가 좀 엇갈렸죠. 근데 일단은 좋은 쪽에다가 좀 더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 좋은 것들은 계절적인 영향이 좀 있었다는 것에 조금 치부를 하면서 좋은 쪽을 해석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는 약간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과연 계절적 영향으로 안 좋을 것이냐, 아니면 계절적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가 좋아질 것이냐라는 경우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18일 뉴욕 제조업지수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2월 19일에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어쨌든 이제 전기차 관련된 테마가 우리나라도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관련된 테마주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월 20일 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역시 같이 관심 있게 보시고, 1월 경기 선행 지수 상승률을 또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증시는 안 좋아도 경기가 어느 정도 선행하는 부분들이 좋아진다라면은 2월 달 좋은 상승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한 주간 대응하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주간 단위로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매수세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어쨌든 상당히 의미는 좀 적습니다만은 선물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매물대에 한 1950포인트 혹은 1940포인트가 매물대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리를 지난주 4일 내내 혹은 5일 내내 계속 돌파를 시도했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 상승이 좀 나오면서 1950포인트대 매물 돌파를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시 자체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525포인트대까지 올라온 다음에 약간 멈칫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부분도 무엇이냐면 520포인트에 대한 안착이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작정 올라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520포인트에 대한 안착이 오늘 혹은 내일, 늦어도 수요일까지 확인된다라면은 새로운 추세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가 좀 움직여줘야지 지수 자체의 상승률을 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IT라든지 자동차, 화학 관련된 업종군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관심 유효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1950 돌파 시도를 확인해보고 코스닥은 7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520 지지 또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IT와 자동차, 화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오늘장 전략 시간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서울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하지만 주가 자체는 연이틀 동안 크게 빠진 모습을 좀 나타냈었고요. 실적 발표가 긍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는 빠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실적 발표가 장마감하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날 한없이 주가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다시 한 번 더 또 빠지는 모습이었고, 자, 공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실적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주가 추이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실적 자체는 13일 목요일 날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가 됐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안 좋은 모습이 꾸준히 유지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대신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2월 14일, 2월 13일 날 LED 조명에 대한 사업 성장 기대감으로, 그리고 실적 사상 첫 매출 1조 원 돌파라는 뉴스까지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실적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지금까지의 기대감이 이제는 없어지는 순간이구나. 앞으로의 현재 진행형적인 모습을 좀 더 살펴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크리라는 기업과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LED 조명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4분기 실적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살펴보신다면 전분기 대비해서는 22.8%라는 영업이익이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3.9%나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반도체와 크리와의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크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조명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우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고,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서울반도체는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3년 2분기에 크리는 신고가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크게 빠지는 모습, 그리고 3종 바닥권을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11년의 고점이었던 부근을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돌파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2013년 3분기, 그리고 2014년 1분기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것이냐, 아니면 빠질 것이냐, 여기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229억 원을 발표를 했는데요.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보셔야 되는 점이,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부분적인 매출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그렇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계절적인 비수기였죠, 4분기는. 그래서 TV 업황이 둔화가 되면서 이런 주류를 이루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반도체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1분기나 2분기에 넘어가서 우리가 보시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줄 수 있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조명 부분이라는 거죠. 조명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던 게 바로 이 조명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명 부분에서 지금은 매출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까? 바로 50%를 넘는 비중을 이제는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반도체 안에서도 조명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여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LED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벌써 가시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서울반도체 주가 추이 안에 녹아있는, 그리고 지금 서울반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조명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같이 보시면 서울반도체 안에 부분별 매출액 전망이죠. 자, 라이팅 말 그대로 조명이죠. 그리고 BLU 사업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라이팅 사업 자체, 바로 조명 산업 자체가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 매출액 자체가 커지면서 기존으로 사업 자체가 되었던 BLU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실적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이 라이팅, 조명 부분이라는 것의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추이가 이틀 연속 빠지는데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어떠나요?
더 순매수가 더욱더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험권, 투신권, 그리고 지금 연기금까지도 크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이고 있던 게 이 바로 서울반도체라는 겁니다. 자, 주가 추이 자체는 빠졌으나, 그리고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했지만 주가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속일 수가 없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의 음봉이 나왔는데요. 이 파랑 색깔 자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갭 상승을 한 다음에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13일 날 저점 자체는 아직까지 깨지 않고 유지가 되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44,000원 그리고 44,500원 밴드는 아직까지 굳건하게 지지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기업들 내려올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1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틀림없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기조를 좀 더 유지하는 관점 좀 다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깔끔하게 큰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1월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8% 감소했습니다. 이는 6개월 만에 첫 감소세로 지난 2009년 5월 이래 최대 감소폭입니다.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엇갈려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여전한데 제조업이 혹한 여파로 힘없는 부진을 나타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을 볼 수 있을까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네. 이걸 한파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한파가 길어지면서 이 제조를 못한 상황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제조업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더 그 지표 나오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표의 부진이 어떤 악재에 의해서 추세적인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과거 사례를 봐도 한파가 이렇게 긴 기간은 없었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번 지표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정상화를 차지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두 달 더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단 시장 일각에서는 이 테이퍼링이 일단 멈출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테이퍼링이 멈춘다는 것은 믿지 않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 멈추면 FRB 쪽에서는 이 시장 신뢰를 잃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테이퍼링을 유지하고 금리 인상이 안 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조업은 제가 볼 때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두 번 정도 더 지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일 때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주가 계속 올라가는 형국에 있죠. 급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다면은 이 제조업 지표는 어떤 기후의 악재로 해서 일시적이라는 것을
시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그 시장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 부진은 일시적인 영향으로 하지만 2가지 정도, 3번의 정도의 일단 제조업 지표 부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지표 부진, 이번 지표 이후에는 정상화 흐름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째 라운드 이어집니다. 아시아 이머징 마켓이 해외 자금 썰물에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헤지펀드 업계는 매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신생 헤지펀드는 50개를 웃돌고 있다고요? 이게 좀 황당한 상황이 네. 발생하고 있죠.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장의 정설이었죠. 그래서 이 신흥국이 위기가 또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헤지펀드들은 신규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1130억 불 정도가 시장에 들어왔죠. 2007년도에 들어왔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시장에는 이게 새로운 영역으로 접어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죠. 이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신흥국 위기가 조장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조장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신흥국은 이 선진국 대비로 약 40%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아마 헤지펀드는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 말은 결국 주가가 출발을 했다라고 본다면 요 근래 우리나라도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은 결코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선진국과 키높이를 한다 그런다면 40%의 갭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40%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만 줄여도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헤지펀드의 움직임은 신흥국의 위기가 조장됐다는 걸 확인시키는 거고 그 얘기는 신흥국이 올해는 선진국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작년에 정말 좋은 재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에 그 좋은 재료가 없었다는 것은 악재만 있었다는 얘기죠. 그 악재를 다 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우리나라가 이 신흥국의 반열 속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흥국의 위기가 조장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저가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3번째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중국의 1월 신규은행 대출 규모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인 1조 3,200억 위안으로 지난해 12월보다 4배 증가했습니다. 1월 시기 특수성을 감안해도 2010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죠. 작년 12월보다 4배가 늘었는데 이게 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되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얼마 전에 무역 수지가 조작됐다라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기업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났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에 가서는 중국이 성장 둔화를 이제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성장 쪽으로 방향이 진행될 수 있는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중국에 대한 어떤 신흥국 그 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신흥국에 자금이 많이 유출됐다는데 앞에서는 헤지펀드가 몰려들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중국은 오히려 자금이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중국이 올해만큼은 과거의 부진을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신용경색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고금리가 많이 낮아지면서 그림자 금융이 시장의 악재로서는 일단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살아난다? 그럼 결국 거기에 옆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나라 하면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중국의 어떤 대출 규모의 증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결국 중국이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내면서 올 한해의 성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중국이 개방을 하면 할수록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만큼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중국은 이제 역헤드앤숄더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4주가 지났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말할 때가 지수가 약 한 2060 정도, 50, 60였는데 벌써 2115니까 60포인트 정도가 더 올라온 상황이죠. 거의 3%에서 4%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은 30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이번 3000포인트까지 갈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을 내는지가 시장의 관건이다라는 부분. 특히 이러한 차트로 봤을 때는 중국의 어떤 우려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올해 악재를 덜어내고 부진에서 벗어나 상해 증시가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지난 금요일 1940선을 보름 만에 회복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어떤 점을 유념해 볼까요? 이제는 그 현물에서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물은 분명히 돌아올 시기가 지났습니다. 네. 아마도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그 FRB 쪽에서도 취약성 지수라는 것을 산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취약성 지수에서 가장 먼 나라, 취약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취약성 지수를 보면은 정부 부채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봅니다. 무역 수지 같은 경상 수지 이런 부분 다 보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해당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특히 우리나라 지역적 리스크가 좀 해결되는 모습을 본다면 이제 외국인들의 귀환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난주는 옵션 만기가 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만기 포지션상 싸움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지만 요즘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퐁당퐁당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 항상 보시면 그 퐁당퐁당 매수세가 진행이 될 때 그 시점부터 추세는 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부터 계속 2월 7일 이후로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하다가 또 매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들어올 위치를 간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작년 9월 달에 들어왔던 43거래일 이 매수가 결국 힘을 발휘할 때가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번 주부터는 외국인들의 그 현물 매수세 이걸 꼭 확인해야 될 것 같다. 그들이 이제 매수세가 진행이 된다면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우리나라 장세에 상당한 좀 희망이 올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주말 내내 제가 종목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종목을 뒤져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몇 개 종목 시장을 이끌면서 몇 개 종목 빼고 그러면서 계속 행보장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경기 민감주라든가 우리나라 그 과거 2007년대 선도했던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시장이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현물에서도 외국인의 매수를 확인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17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